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기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어제 미국에서 증시가 너무 좋았죠. 그래서 우리도 내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산타 랠리는 나타날 수 있을지, 그리고 1월 달에는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간단하게 공부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일단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산타 랠리가 나타날 확률이 70%가 넘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에는 대부분 오르더라. 이게 뭐 디폴트 값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한국장은 어땠는지 최근 10년간의 흐름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네모로 쳐져 있는 거, 이때가 바로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열흘 정도의 흐름을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한번 쭉 보자면은 2014년은 하락하는 모습, 2015년 또 하락하는 모습. 괜히 벌써 여기서부터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2016년은 달랐습니다. 2016년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17년도 상승하는 모습, 18년도 상승하는 모습, 19년도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20년도 상승하는 모습, 21년도에는 하락이 피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이때는 좀 특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러우 전쟁 시작하면서 대세 하락기에 접어드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하락을 피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22년 같은 경우는 쭉 떨어지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다시피 우리는 산타랠리가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라는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일단 뭐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증시가 뭐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설령 이때까지 100% 확률로 올랐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오른다라고 말을 해볼 수도 없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보자면은, 자, 2014년입니다. 이때 짧은 기간 딱 열흘 정도의 기간을 봤을 때는 하락하는 경우도 분명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금 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는 떨어짐이 있으면 무조건 올라감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1월 효과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4년 하락했지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1월 말에 2015년 이때도 1월 중순까지는 쭉 빠지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 2016년 이거는 뭐 처음부터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 이제 오른쪽에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이랑 차트가 가장 비슷한 게 2017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V자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2018년 어땠나?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쭉 떨어지다가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쫙 올라가면서 1월 효과 이러한 말을 꺼냈고요. 2019년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1월 중순부터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 약간 반대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보면은 쭉 올라가는 모습, 21년 같은 경우는 하락을 피하지 못했고요. 22년도 같은 경우도 떨어지다가 바로 V자로 올라가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23년도는 조금 반대였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반대로 쭉 떨어지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중순부터는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긍정적으로 봤을 때 오르고 떨어짐, 그러니까 당장 열흘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올라간다고 하면 뭐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설령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10번 중에 한 8, 9번은 다시 V자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1월 효과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거겠죠.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엄청나게 좋은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산타 랠리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1월 효과는 상당히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미국 증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영상은 정말 짧을 예정이에요. 자, 산타가 왔습니다. 지난번 미국 증시에는 산타가 왔고요. 장 막판 증시를 끌어올리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 자, 참고로 산타 랠리는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오고 난 다음 날부터 매년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S&P 500을 보면은 1950년부터 지금까지 이 기간만 투자해도 수익률이 매년 1.3%나 된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개별주에서는 테슬라가 7%나 급등했고요. 내일 또 테슬라 관련주 잘 봐야겠네요. 저기리 시조하는 자율주행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3%나 올랐고 팔란티어도 2%나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어제 7%나 폭등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현대차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이유예요. 어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현대차에서 내년부터 북미에 판매하는 전기차에 테슬라용 충전기 어댑터를 배포한다. 이러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테슬라가 어제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현대차 덕분에 최소 11만 명의 슈퍼차저 고객이 추가되었고 앞으로 이 흐름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타나면서 테슬라 주가가 폭등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테슬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준 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쪽에도 산타가 왔다는 소식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FOMC 이후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9만 달러 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6%나 급등하면서 9.9만 달러 찍고 지금은 다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산타 할아버지 파월한테 뺨 맞고 돌아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들리면서 선물을 하나씩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한테도 이번에 줄 수 있을지 제발 좀 주길 바라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인 하니까 이 소식이 바로 눈에 띄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인 투자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대에 뒤처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을 코인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보유액은 650만 원. 아니 그래도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살펴보니 업비트, 빗썸 등 우리나라 5대 거래소의 계정 보유 투자자 수를 취합한 숫자라서 그러면 약간의 괴리가 있겠군요. 그냥 코로나 때 계정만 만들어 놓고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업비트도 계정이 있고 빗썸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제하면은 조금 괴리가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코인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요즘 뭐 지하철만 가도 옆자리 보면은 코인 투자하고 있고 오른쪽을 봐도 코인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올해 초만 하더라도 1인당 보유액은 400만 원 정도였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부터 바로 그냥 650만 원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거래 규모도 국내 주식시장 규모를 넘기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코인 여기서 멈추는가는 잘 모르겠죠.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 모두가 열광하는 축제까지도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좀 사야 되나 이러한 고민이 드는 소식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릿은 소액으로 하고 있긴 한데 과연 히릿은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히릿의 투자 일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가라는 얘기가 들죠. 참고로 금융위기 이후 6개월 하락은 없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12월은 뜨겁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지만 계엄령이 터질 줄은 사실 아무도 몰랐겠죠. 어쨌든 이번에도 지금 현재 12월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고요. 물론 12월은 지금 마이너스 0.6%라서 뭐 크게 하락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산타릴리가 조금만 나타나면 바로 역전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죠. 자, 그런데 증권가의 리포트도 암울한 4분기였다고 합니다. 10곳의 리포트가 나왔다면 그중 6곳의 목표 주가가 하향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만큼 예상 실적이 다 깨지는 기업들이 많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목표 주가가 상향된 거는 딱 35%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상향된 애들만 봐도 잘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니까 디어유, 유한양행,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휴제일, 두산 이러한 친구들이 목표가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딱 봤더니 자 그렇게 좋은가? 라는 생각은 잘 안 들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일봉 차트죠. 그런데 디어요 올라갔던 건 사실이나 그다음부터는 쭉 미끄러지는 모습이 슬슬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뭐 오른쪽으로 기어간다 정도는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유한양행 확실히 많이 빠졌습니다. 바이오 투자 심리가 무너지면서 121선 겨우겨우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방산주가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만 휴젤과 두산 요 두 개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도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도 목표가가 올라간 친구들 이게 진짜 보석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결과값도 가지각색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자, 내년 증시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 기릿이 이제 매일매일 경제 뉴스를 읽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든 게 벌써 3 년이 넘었습니다. 진짜 매일매일 올렸어요.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 날에도 계속 올렸었죠. 자, 그럼에도 저 기릿이 느끼는 거 하나 확실하게 느끼는 건 이거예요. 전문가들의 말은 반은 맞고 그런데 반은 틀리더라. 이게 항상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통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뭐 산타랠리 그런 것도 무조건 맞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무조건 틀린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재미있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심리에 충분히 도움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보자면은 내년 미국 증시 전망은 어떤지 봤더니 내년 S&P 500 전망이 엄청나게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S&P 500은 매년 20% 상승이 2년 연속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역사상 3번 연속 20% 넘게 오른 적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 와중에도 최저 4,500에서 최대 7,000까지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4,500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AI 덕분에 엄청난 증시 호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광기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 반면 7천 여전히 더 올라간다를 말을 하는 사람은 AI 기술의 발전과 AI가 인플레를 억제한다. 이러한 이유를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AI 덕분에 인공지능 덕분에 호황이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내년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AI가 이끄는 장이 될까요? 아니면은 AI 버블이 무너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될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12월 또 끝나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1월 전망을 한번 쓱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는 1월엔 생각보다 얌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굵직한 이벤트를 보면은 CES, 실적 시즌, 트럼프 취임, FOMC 등 빅 이벤트가 가득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CES야 뭐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도주가 가끔 태어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실적은 뭐 미국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FOMC는 금리 전망에 따라서 이제 증시 방향이 좀 정해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취임이겠죠. 그때쯤 되면은 미국의 중국 대리기가 뭐 제대로 나타난다든지 아예 예측이 안 되는 변수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까지 뭐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죠. 대선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따라서 정책주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제 이거는 어떤 사람들에게 아니 뭐 우리에게는 당연히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주식을 투자할지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때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부터 증시 좋은 흐름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혹시나 증시가 안 좋더라도 대부분은 그 이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힘내고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